네. 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자, 지금 나왔죠?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시작했네요. 지수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할 걸로 지금 어려워. 나오는데 지금 자, 6포인트 코스피 정도 나왔네요.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 0.24%, 네. 2,538포인트에 일단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7포인트, 그래서 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약보합 정도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하락이 760개 정도고 상승은 490개고요. 코스피는 하락이 400개, 상승이 330개.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하락 종목이 더 많게 좀 출발을 했고, 오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이 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0.9%,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9%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좀 상승 출발한 기업들은 HDD 한국조선해양,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앞에 이제 HD가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주가가 3%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최근 수주가 좀 잘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KCC가 7% 가까이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고, 같은 이제 또 조선주죠, 현대미포조선이 3% 정도,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HL만도가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 정도 오르고 있고, 한화가 플러스 2.6%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또 수소주죠, 듀산퓨어셀이 2.5% 정도.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조선주하고 자동차 부품주하고요, 이런 이제 산업재 섹터들, 방산, 예,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좋은 쪽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 DB하이텍이 1.8% 빠졌고,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1.9%, 또 중국 소비주가 지난주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좋지는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6% 정도 추가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은행주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1.4% 정도 좀 하락을 해서 좀 빠지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은 주로 그 경기 민감형 좀 산업재 기업들하고 방산주들, 일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좀 강세를 네.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락 종목이 좀 많은 모양이군요. 그러네요. 네, 하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이제 1위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은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플러스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F는 마이너스 0.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단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레고캠 바이오가 한 3% 정도 올랐고, 폐배터리 관련주죠, 성일하이텍이 이제 2.5%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가 2.4%, 그리고 SM이 좀 1.7%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에이별 바이오나 상하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이 한 1% 정도 오르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코스닥도 대부분 좀 밀리는 기업들이 많은데, 하나머티리얼즈가 한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두산테스나가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하는 상황이고, 원익QNC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대부시스터즈가 마이너스 2.9%. 아마 이제 다 좀 중국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조금 주가들이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하고 좀 게임 업종 일부가 좀 이렇게 코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오전장에 좀 수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아까 새벽에도 뉴스 보셨겠지만, 그 미국 정부에서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마이크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마이크론 이제 좀 약간 네네. 이제 들여다 보겠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만약에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라는 좀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한테 반사익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에 팔던 그 물량을 이제 그만 팔게 되면 나머지를 이제 사실 우리 업체들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하지 말라는 하지 얘기죠.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좀 투자 아니, 우리한테 심리에 뭐라 그래. 자기네들이나 좀 잘하라 그래. 전기차 저거. 실제로 심각해요. 이게 지금. 응? 심각하더라고. 네네. 뭐 배터리 뭐 조인트 벤처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심각해.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모범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Mr. 사실은 President. 당장 뭐 실적 영향보다 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부담으로 일단 좀 작용해서 오늘 반도체가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107억 정도 코스피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74억 매도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2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116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화학업종하고 기계업종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기관 투자들은 오늘 화학과 비금속 광물을 사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을 좀 가장 많이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좀 이제 넘어가면 오늘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다 보니까 또 조선주하고요 운수 장비 섹터가 그래도 코스피 내에선 가장 강하게 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섹터로는 비료 관련주들하고 사료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조선주 괜찮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이제 부품주가 올라가면서 상위권에 좀 있고 농업 관련주 또 아마 리튬은 그 이제 칠레에서 자원민족주의 네. 뭐 아마 그 뉴스가 좀 있어서 일부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공급이 준다 이렇게 되는 공급이 건가? 줄 수도 있고 사실 엘버말이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 칠레에 지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네. 광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칠레 정부 승인을 받고, 네. 그러니까 엘버말이나 이런 데가 지금 독점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하고 있는데 국유화한다는 게 네. 칠레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승인받은 국가들의 투입을 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몇몇 업체들이 독점을 했는데 그걸 좀 깨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도권을 하여튼 칠레가 갖고 가겠다 네, 이런 칠레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보네요. 그동안은 뭐 엘버만이나 이런 데가 주도를 했겠죠. 근데 요 구도를 깬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MOU 맺은 걸로 알거든요. 칠레랑 광물. 그럼 이제 한국이 오히려 거기 또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오늘 아마 리튬주들이 네네. 좀 강하지 않나 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뭐 투자한 이후로 일본에 좋아요. 계속. 오늘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뭐 GS 글로벌이랑 이제 상사주가 한 8%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요즘에 이제 좀 강한 편인데 오늘은 좀 태양광 업체들이 좀 강하고 OCI가 한 3% 정도 오르면서 다시 이제 12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피팅 업종이라든가 MLCC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일부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갤럭시 부품주가 좀 빠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그 갈등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카지노, 화장품 이쪽 중국 소비재 기업들은 좀 부담스럽게 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통신 장비도 좀 부진하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역시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은행주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반도체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고 또 이 중국 소비주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은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네. 리포트들도 또 좀 소개해 주셔야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그 최고은 연구원님의 운송업종. 사실 1분기 운송업종은 그냥 LCC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비용항공사가 정말 실적도 지금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여행 재개되고 아마 그러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반면에 해운 쪽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운임시황도 좀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해운 운임시황도 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CC 3사가 뭐 좋은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항공기 요금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보복 여행을 좀 많이 가시다 보니까 좋은데 이제 다만 이제 2분기 5월부터는 좀 투자 전략을 바꾸자 1분기랑 좀 반대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좋은 부분들은 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운송업종 내에서 그 이제 벌크선 관련주라든가 또 대한항공 같이 항공화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한번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비용항공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 대비 시장 이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차인데 굉장히 지금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요 밑에 있는 뭐 대한해운 뭐 대한항공 그리고 HMM 뭐 페노신 같은 이제 화물 쪽이죠. 이쪽은 좀 예상보다 좀 안 나올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산업에서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되는데도 LCC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낸 건 결국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를 바라본다면 이제 화물 쪽도 좀 보자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랑 좀 반대로 투자를 하자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BDI도 겨울 비수기 끝으로 반등을 지금 하고 있고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또 4주 연속 올랐어요. 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화물 시장이 턴어라운드에 투자할 시기니까 페노션과 대한항공을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예. 어쨌든 요런 이제 운임지수 보시다시피 운임지수 많이 떨어졌죠. 대한항공 화물 운임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 또 BDI 지수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가을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배경은 수요보다 공급이 좋대요. 배가 공급이 좀 적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각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공화물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벨리카고라고 이제 여객기에서 손님 짐 싣고 나서 남는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다 화물 같은 거 이제 실어주는데 그게 아직은 100% 공급이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높은 운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운송업종도 뭐 꼭 이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한번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참 대한항공이 왜 그 뭐 손님들 없을 때 그 화물로 실어갖고 엄청 돈 벌었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아 근데 이제 그게 여기에 다시 이제 좀 차면서 그 수요는 좀 많이 좀 줄었겠군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같이 이제 좀 떨어지고 그 항공화물로 이제 급하게 실었던 물량들을 또 컨테이너선으로 뺐겠죠. 옛날에 이제 컨테이너 실는 거하고 비행기 실는 거하고 단가 차이가 예. 스프레드가 쫙 줄었겠지. 예. 그러니까 야야야 그냥 비행기 실어. 예. 이러다가 이제 스프레드 확 넓어지니까 배 다시 있고 예. 그리고 손님 탈 비행기도 없어 지금. 예. 손님 탈 비행기도 없다니까. 그 저가 부족하죠. 항공사들 가운데 네. 아마 티웨이인가만 유일하게 그 비행기 대수를 늘렸더라고요. 티웨이가 맞나?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다 좀 줄여갖고 어쨌든 뭐 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공격적으로 그 티웨이만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매출이나 뭐 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수요 예측을 잘해야 돼요. 네. 그죠? 그죠? 수요 예측을 참 잘해야 돼. 티웨이는 예림당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림당 예림당 애들 그거 있잖아. 애들 출판사, 예, 출판사. 출판사죠. 아 그래요? 네. 아, 출판사 갖고 예. 있어요? 그럼 여기가 원래 TA가 창투회사에서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신보 창투라고. 네. 근데 그 완전 그냥 뭐 부실 기업이 됐었지. 티웨이가. 네. 근데 예림당에서 인수를 한 거죠. 예림당 아니 애들이 셋이나 있어도 예림당을 몰라? 아 예림당이 뭐 애들 책 아 많이 그럼 나오는 Y 시리즈. Y가 뭐예요? 아 Y 시리즈 아 몰라요? 너무한다. Y 시리즈를 몰라 어떻게? 잠깐만. 아니 아 쿠키런은 아는데 Y 시리즈를 몰라? Y 시리즈? 진짜 좀 심하시네. Y조는 좀 알지만 본조? 거의 집에 하나씩은 있을걸요 아마 대부분. 아 그렇습니까? 그 Y가 아니고 WHY. 자기 지금 이 Y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그만 좀 몰아붙이세요. 네 예림당. 아, 자 그리고 네, 뭐 다음 보고서 네 이제 다음 말씀드려. 보세요. NH투자증권의 안재민, 김도희 연구원님이 이제 아마 홍콩 그 NH투자증권이 주최를 한 것 같아요.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마케팅을 좀 진행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게임 업종 설명회를 좀 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 시각을 좀 이제 알아보고 좀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반기 주가 및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했고 투자들이 좀 상당 부분 동의했는데 다만 여전히 인터넷은 경기가 좀 안 좋지 않냐, 불확실하지 않냐, 또 게임은 신작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려 제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터넷 같은 경우는 결국엔 광고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회복돼야 광고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공감이 좀 더 이루어져야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광고, 커머스, 전자상거래가 돌아설 수 있다는 지표가 있어야 좀 확신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2분기 중에 광고 경기 회복이 돌아설지 좀 지표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커졌죠. 연간 매출액이 10조, 8조 원 상회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성장률 둔화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광고 커머스가 실적이 크게 증가하든지 그게 아니면 신사업에서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대체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게임은 결국 신작과 판호에 대한 기대인데 사실 판호 기대감이 좀 있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이 한중간의 갈등 때문에 조금 이제 약화된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하반기 신규 게임 모멘텀과 중국의 시장 개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쨌든 게임주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 아직까진 그렇게 당시에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NH투자증권에서는 일단 NC소프트의 TL, 네오이제 피해 거짓,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아스달 연대기 이런 쪽을 좀 주목하기를 좀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미에서 로스트아크가 이제 그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게 좀 굉장히 큰 흥행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좀 약간 이제 비슷한 장르로 좀 알려져 있는데 TL이라는 이제 게임이 올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북미 지역과 글로벌 성공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마케팅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이주환 연구원님이 석유화학 이제 좀 데이터가 뭐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 한국 수출입 데이터에서 인상적인 제품이 탄소섬유하고 엠비라텍스라고 좀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특히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42%이 그래프 보셔도 이렇게 크게 좀 증가한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도 57% 정도. 이게 전주의 그 효성첨단 소재가 아마 수출 물량이 이쪽에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80% 정도 수출 증가한 걸로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가격도 지금 고점에서 잘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섬유 쪽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고, MB 라텍스는 이제 라텍스 장갑에 들어간 이제 소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냥 쭉 무너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서는 모습인데 3월 들어서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량이 12월 대비해서도 67% 증가했고 수출 가격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가 부타디엔인데 부타디엔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이 탄소섬유랑 MB 라텍스 쪽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증권의 심은정 이제 권우정 연구원님이 이건 좀 주류 업체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주전 가격이 18일부터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9.8%. 그래요? 이게 이제 작년 2월에 7.8% 이어서 2년 연속 인상인데 이게 소주 매출의 한 20% 차지하는 원재료니까. 와, 근데 보통 매출의 20%나 네, 돼요? 소주 매출이 한 20%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트젤로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러면 연간 260억 정도 원가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의 14% 정도 되고 롯데칠성은 조금 이렇게 부담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한 3% 정도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게 물론 가격을 올리면은 뭐 원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심은지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것 같고 거기다가 요새 뭐 신제품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경쟁 때문에 가격 인상 좀 부담되고 또 연초 정부에서 물가 안정 당부도 했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좀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차 두고 네. 소주 가격 올렸는데 올해 올리긴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주류 업체들의 수익성 해소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래서 약간은 주류 회사들한테는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적어주셨으니까 오늘 풍국 주정이 오르는군요. 예, 풍국 주정. 참고하시면 주정 좋을 만드는 것 회사 몇 개 없죠? 풍국 주정하고 뭐 진로 발효? 진로 발효가 그건가요? 진로 발효. 네, 진로 그쪽도 맞을 거고 진로 발효도 그걸 거야 아마. 예. 예.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상장 기업들은 많지 않은 걸로 이런데 있습니다. 참 오래된 부자들이지. 아 알짜 돈 잘 한 버는. 이건 뭐 거의 백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뭐 찍어내는 대로 돈이. 그럼. 예. 이것도 허가 사업인가? 주정 뭐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주정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알코올 이거 그 거의 뭐 이렇게 뭐 화공약품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자, 이렇게 진로 발효도 여기 상장 회사군요. 아니, 네. 상장회사만 네, 말씀드린 상장 거예요. 회사.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상장회사만 말씀드린 그러네요. 뭐 이렇게 소독제도 만드시고 거예요. 그런 안동 소주 뭐 이런 제품도 네. 같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막걸리를 내가 좀 마시는 편인데 막걸리. 예. 예. 그 막걸리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요즘에. 막걸리가요? 예, 막걸리가 막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맞아요, 맞아요. 나오고 막걸리가 해창 막걸리 이런 거 뭐 먹어봤나? 해창? 예, 해창 막걸리라고 응. 그 전라남도 해남에 해창 그 뭐 되게 오래된 그 뭐 12,000원인 아니구나. 15도짜리 74,900원. 그래 비싼데 그 막걸리 그냥 잘못 시켰다가 비싸요. 2,500원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냥 창피당할 수가 있어요. 예, 전에 제가 예, 두 번 얘기 좀 죄송한데 그 직원들 한 번 여기 밥 사줬잖아요. 음, 그 막걸리 집에서 먹었어요. 근데 다들 그냥 보통 막걸리 이렇게 먹는데 음. 그 한 테이블에서 네. 병 모양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길쭉한 병. 아, 그거 비싼 거지. 비싸. 한 병 맛보는 건 뭐 계속 그 병으로만. 예, 제가 눈여겨 보고 있어요. 막걸리까지 또 뭐 섞어 먹을 순 없잖아. 하나 먹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지 사실. 예? 요즘 장수 막걸리는 아마 서울시에 예전에 아마 아주 오래 전에 막걸리 탁주 만드는 그 술도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다 연합을 한 거야. 연합을 해가지고 서울 탁주 협동조합인가 서울 탁주 그걸 만들었어. 네. 그래서 그 집안 그 자녀분들은 지금도 꼬박꼬박 배당을 받고 계시죠. 그 누가 연합을 하신 정말 그냥 대박을 내신 거지. 그게 장수 막걸리야. 아 그래요. 예, 저 장수 좋겠다. 막걸리. 부럽습니다. 장수 막걸리 같은 거 상장했으면 굉장히 높았을 텐데, 그지? 상장 절대 안 하겠지. 네. 장수 막걸리. 안 하지. 근데 매출액이 그렇게 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매출액이 크겠지. 꽤 장수 막걸리가 되겠죠. 아 그래요? 꽤 크겠지. 아니 왜 예전에 우리 한번 협찬해 주셨는데 장수 막걸리 우리 행사할 때 막걸리 기억 안 나? 응. 아, 세 박스인가. 주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죠. 네. 요즘 뜨는 막걸리는 이제 그 지평 막걸리라고. 지평? 지평. 잔 막걸리 아닙니까 거기? 아니 그거는 가평이고. 그렇지. 가평이 참. 술 쪽은 제가 너무 약해갖고. 지평 막걸리. 지평 막걸리 많이 먹지. 근데 이제 그 막걸리 그러니까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1년에 아마 쌀을 100톤인가밖에 좀 약간 할인해서 못 산대요. 그 이상 못 사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쌀도 이렇게 남아도는데 그 좀 매입량을 좀 늘려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막걸리 업체에서 좀 나오고 있다. 전통주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포트는 이제 이 정도 보면 다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일정만 보고 일정. 이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4월 25일 오늘보다 이제 내일 좀 일정 보면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GDP 발표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현대차 실적 발표 있고 아마 네. 내일로 예정된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가 SK온과 LG엔솔과 아마 미국의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하는 거 이사회 개최에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내일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26일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메타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있고 하나하고 대우조선해양 아마 공정위 결합심사 허가 여부가 아마 그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1분기 GDP하고 아마 이제 이날 아마존 인텔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IR에서 감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4월 28일은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그 송명섭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네. 송명섭 송명섭 막걸리. 동명이인이에요. 아 동명이에요? 우리 저 반도체 송명섭 네. 위원 있잖아요. 예, 송명섭 막걸리가. 아 왠지 반도체하고 막걸리는 잘 안 맞는다. 안 맞. 근데 그게 예, 또 맛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솔직히 막걸리 있잖아. 진짜 막걸리는 파전하고 먹어야 돼. 막걸리. 그죠. 비 오는 날 파전하고 먹으면. 비 오는 날 파전하고 맞아요. 막걸리 아, 딱. 그렇습니까? 저는 파전보다 차라리 부추전이 낫던데. 부추전? 예. 그것도 괜찮지. 네, 그것도. 예, 부추전. 뭐 김치전. 네, 김치전 괜찮죠. 백미는 배추전이지. 배추전. 네. 아, 배추 만든 건가요? 몰라? 아, 저는 배추전 안 먹어. 아 배추 너무 두꺼운 거 하면 안 되고 네. 살짝 얇은 거 있잖아. 아, 펼쩍하게. 배추 두 개를 뜩 넣고 예. 정말 서민 음식이라고 봐야지. 배추 두 개 넣고 밀가루 좀 이렇게 네. 하지. 그리고 이게 세로로 잘 쪼개지는데 배추가 또 은근히 섬질이 강한지 가루로는 진짜 이빨로 아무래도 안 끊어져요. 성격 있다 배추. 결 따라야 돼, 결 따라. 네, 그 이빨 다 나갈 뻔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다시 한번 동그랑땡도 맛있어. 동그랑땡은 저는 안 먹어요. 왜? 약간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어. 약간 좀 비린 그래? 뭐랄까 고기 냄새 뭐 이런 게 좀 그러면 나고 이제 고추전은 고추에다가 고기 넣은 거.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표한 거 좋아하는구나. 배추. 예. 그리고 저는 그 호박전 같은 거, 애호박전 이런 거 좋아하고, 아, 예. 조금 있어 보인다. 동태전 좋아하고, 아, 예. 동그랑땡은 저랑은 안 맞습니다. 동그랑땡. 아, 한번 갈까? 우리 셋이서? 어딜? 마포 가면 마포 저 공덕동 로타리에 그 전 골목 있어. 아침부터요? 아니 저녁에. 아침부터 3시 만나니 아침 뺏겼는데. 저녁에.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또 뵐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